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에서 부모가 출산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했던 2살 배기 아이가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실제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가 우리 지역에서 확인된 사례만 30명이 넘는데요.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사례가 얼마나 될지 아직 가늠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고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4일 새벽 천안시 대흥동의 한 가정집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아이를 때렸다는 내용인데 출동한 경찰이 아이 인적사항을 묻는 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1년 1월에 아이가 태어났지만 2년 넘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출생 신고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집중해서 부모님이랑 상담도 하고 출생 신고를 좀 설득하는 과정이 있고요. 아이 엄마는 전 남편과 이혼 수속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 남편과 아이를 갖게 돼 출생 신고에 법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출생 신고가 안 돼 결핵 등 필수 백신 예방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부부를 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출생 미신고 아동,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금까지 대전에서 26건, 충남에서 9건의 의심 사례가 파악돼 각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세종시에서도 4건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심 사례 대부분이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데려다 놓는 영아 유기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판례 분석을 통해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버려두고 왔더라도 사전에 아이를 맡게 될 관리자 측과 충분한 상담 혹은 협조 요청을 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오는 7일까지 추가로 의심 사례를 접수한 뒤 다음 주 월요일쯤 정확한 수사 대상과 방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대전과 세종 그리고 금산을 제외한 충남 모든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장맛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린 비는 오후 7시를 기준으로 태안 75mm를 비롯해 서산 67.1mm, 홍성 65mm의 강수량을 기록했고 오후 늦게부터는 빗줄기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후 7시 기준 대전 장동의 1시간 강수량이 29mm를 기록한 가운데 갑천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대전 유성대교 둔치까지 수위가 차올랐고 주요 교차로에서도 침수 구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최대 10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국지성 강우 형태로 특정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제보를 바탕으로 한 제보는 MBC 순서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파크 골프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전에서 최근 공공파크 골프장의 특정 시설들을 일부 협회들이 독점 사용하면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전시가 직영 운영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협회가 이를 거부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갑천 옆에 위치한 한 파크 골프장. 아침부터 많은 시민들이 파크 골프장을 찾아 경기를 즐깁니다. 운동을 하다 잠시 쉬는 시간, 에어컨이 설치된 휴게 공간, 즉 클럽하우스로 이용되는 조립식 시설이 버젓이 있지만 시민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어락에 비밀번호가 입력돼 있어 특정 협회 회원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렇게 날씨가 뜨거운데도 그냥 저기 앉아서들 그냥 쉬고 여기 에어컨도 있고 그런데도 우리가 이 사무실을 조금도 이용을 못해요. 이 클럽하우스는 대전시가 세금으로 만들어 시민들을 위해 제공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몇몇 파크골프 협회에서는 자신들의 회원들에게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왔느냐, 왜 왔느냐,
그다음에 왜 협회회를 내지도 않고도 저 운동을 하냐 나가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처럼 일부 파크골프 협회들이 공공 파크골프장 3곳을 독점 사용해 민원이 빗발치자 대전시는 이달부터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직영하도록 조치했습니다. 7월부터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곳 파크골프장을 직영 운영하기로 해 협회 측에 클럽하우스를 비워달라고 요청했지만 협회는 이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문을 잠가둬 공단은 물론 시민들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전시는 클럽하우스 등 시설물에 대한 재산 반환 요청 공문까지 3개 협회에 보냈지만 요지부동입니다. 유성구 갑천 1, 2부장, 서구 유동천 부장에 저희가 발송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영 준비를 위해서 클럽하우스 반환을 협회에다가 2차례를 요구를 하였지만 반환을 좀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협회들은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때부터 자신들이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클럽하우스를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전시에서 이 건물을 지었지만 유성협회 회원들을 위해서 지어준 거예요. 협회 사무실을 빼서 밖으로 나가라? 이건 아니죠.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었고 따라서 모두가 이용해야 할 공공재가 일부 회원들에게만 독점되는 이해 못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역 축제의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확대 간부회의에서 오는 9월로 예정된 대전 국제와인 엑스포의 경우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중단할 계획이며 30년의 역사를 가진 사이언스 페스티벌도 아직은 그에 맞는 위상이 없어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역 축제를 담당하는 대전관광공사도 변해야 한다며 사업 구조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대전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항공연구가 활발하고 드론 기업이 모여 있지만 정작 드론 비행이 법으로 대부분 금지되어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규제가 관련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격인데 대전시가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대전에서 17년 동안 운영된 드론 제조업체. 주로 군사용 드론을 만드는데 뛰어난 기술력으로 지난해 100억 원 넘는 매출을 올렸고 수출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주변에서는 드론을 띄울 수 없어 시험 비행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간단한 시험조차도 타 지역을 전전하면서 또 눈치 봐가면서 지금까지 개발해왔던 게 현실이고요. 대전은 국가 중요 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호를 이유로 시내 전역에서 드론 비행이 금지되어 왔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드론 업체의 시험 비행과 일반인의 자유 비행이 가능한 대전 드론 공원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드론 비행이 금지된 구역에서 국토교통부가 드론 공원을 지정한 건 이곳 대전 드론 공원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대전시가 미리 비행 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누구나 드론을 띄울 수 있습니다. 최근 대전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에 걸쳐 지정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에서도 드론 기업들의 실증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에 비행 금지 구역을 완화해달라는 대전시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이라던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서도 이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곳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대전시는 옛 대덕경찰서 부지에 있는 로봇 드론 지원센터도 관련 기업들의 연구와 실증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지역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려 위험해지는 상황.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빠르게 상황에 대응해서 골든타임을 지키는 건데요. 현장을 즉시 포착하고 범죄를 예방해주는 인공지능 CCTV가 도입되고 있는데 벌써부터 사건, 사고 예방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김지혜 기자 보도입니다. 세종시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힙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바닥에 쓰러진 지 5분 만에 119 구급차가 도착, 환자를 이송합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에 술에 취해 인도와 차도 사이에 위태롭게 앉아있던 남성. 잠시 뒤 경찰이 출동해 대응합니다.
모두 CCTV가 자동으로 이상 징후를 포착해 큰 사고를 막은 사례들입니다.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경보를 울리고 CCTV를 조작하는 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AI입니다. CCTV 영상 속에서 배회나 침입, 싸움, 쓰러짐, 밀집도 등 수상한 움직임을 탐지해 자동으로 경고가 뜨는데 무엇보다 빠르게 대응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징후가 탐지되면 영상과 함께 경찰과 소방에 신고가 되고 필요하다면 군부대까지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세종시의 경우 지역 내 설치된 2,800여 개의 CCTV를 6명의 인력이 24시간 지켜봐야 하는데 현재 600대를 인공지능 CCTV로 교체했고 올해 100대를 추가 교체할 계획입니다. 제천 방축전에 지금 현재 CCTV가 좀 설치가 되지 않았었어요. 거기에 저희가 CCTV를 좀 설치를 하고 거기에 다 AI 기반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된 인공지능 CCTV의 보급률은 현재 24% 남짓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전국의 모든 CCTV를 지능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만큼 사건 사고 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수능 발언 이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이 이슈가 된 가운데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킬러 문항은 충남 등 지방 학생들에게 불리하다며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킬러 문항에 대해 국어 문제가 과학 문제처럼 나오고 영어가 과학이나 철학에 대한 지식 없이 풀기 어렵게 출제되고 있다며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항이 출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변별력이 낮아지면 재수 선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비해 문제 난이도 설정을 위해 전문가, 현장 교사 등과 함께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여군이 2차 전지 제조 설비 업체인 중국 한커사와 역대 최대인 3,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부여군은 이 협약으로 한커 기업이 5년간 은산 2산업단지 5만 제곱미터 부지에 생산 설비와 기숙사 등을 건립하게 돼 200여 명의 일자리와 1조 5천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여군은 보조금과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한커사가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정수 금산군 의회 의장이 취임 1년 만에 의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심정수 의장은 최근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신변 문제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말 의장 사퇴서를 제출한 데 이어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도 탈당했습니다. 금산군 의회는 심 의장의 사퇴서를 처리했으며 모레 임시회를 열어 후임 의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